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신창조 진행의 박서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달여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을 이끈 건 바로 삼성전자일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하면서 좀처럼 드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여타 업종까지 깜짝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지적들이 나오죠. 이와 관련한 내일장 전망과 분석, 이 시간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과 인사 나눠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9%에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무려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단일적인 실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가장 큰 상승폭을 좀 보였었죠. 삼성전자가 3%에서 5% 정도를 만약에 보였을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는 항상 약세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안 좋아요. 왜? 그 대형 우량주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타 주변주에 해당이 되는 종목군들을 매도를 치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거의 이 한 종목에다가 집중적으로 좀 매매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무료 방송을 좀 가질 텐데요. 이제 오늘 아마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거래소는 어쨌든 간에 2,000포인트를 돌파가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 삼성전자라든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이 될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러니까 어저께 최근 들어서 음봉 개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은 이 와중에서도 저희는 어떻습니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세를 안겨드리고 있죠. 그만큼 종목 선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신이 없으면 지금은 간망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오늘 주신 창조를 통해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또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집중해 계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위험한 지금 지수에 좀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거래소에서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낸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1%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님,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이야기처럼 지금 아우가 형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종합지수가 15포인트 상승한 반면 코스닥은 9포인트 정도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수급 자체가 지금 오늘 삼성전자의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어떤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오늘과 같은 이런 시장에서도 코스닥 중소형주들 중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고 있고, 그 중에 하나 팜스토리 같은 종목들이 오늘 목표가를 드디어 달성을 했죠. 그래서 이런 개별주들, 개별화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때는 어느 정도 매집이 돼 있고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뒷받침돼주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포트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가신다라고 하면 지수의 흐름과 상관없이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이 프로그램 끝나고 9시부터 DBS 전문가와 똑같이 무료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오시면 된다고요? 끌리는 대로 오시면 됩니다. 끌리는 사람한테 끌리는 방송을 들으십시오. 분명한 거는 이런 시장에서도 분명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고, 그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준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만 명심하시면 반드시 이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 계좌는 불어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쵸. 팜스토리 저도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오늘 장중에 2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요. 거래량 또한 크게 늘어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주식 고민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샵 9696번으로 고민되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신창조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신창조 비타민 캐스터 김민재입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2,000선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1등 공시는 단연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 발표죠.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3분기 실적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를 보였고요. 대형주 위주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저와 함께 양시장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15.19포인트 0.76% 상승한 2005.84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8월 10일 이후에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2,000선을 회복한 모습인데요. 다음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전일 대비 9.23포인트 1.34% 하락한 679.8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 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이달 들어서 유지하던 680선도 다시 무너진 모습인데요. 다음으로는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개인이 2,109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여전한 가운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81억 원 그리고 874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사자를 외쳤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84억 원 그리고 961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이틀 연속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33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2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업종 살펴보시죠. 오늘 오른 업종 가운데서는 전기전자업이 6.3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EID와 삼성전자의 상승 탄력이 큰 상태고요.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가 3.09%, 제조업이 1.92%, 대형주와 철강금속, 그리고 운수장비와 종합, 증권업 순으로 그 상승률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상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린 업종 가운데서는 의약품이 4.31%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양약품을 비롯해서 의약품들이 TPP 피해주로 부각되면서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음식료품이 3.71%, 의료정밀이 2.77%, 그리고 중형주와 섬유유복, 전기가스, 화학업 순으로 그 하락률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베스트 박호정 전문가와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포트 상위 4개 종목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살펴보시죠. 주신 황인재 전문가가 편입한 종목인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9월 30일에 편입해 주셨고요. 매수가 시초가의 목표가 2,8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7.94%로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위도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9월 30일에 편입한 종목 바른전자인데요. 매수가 시초가의 목표가 1,6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6.72%로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위는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9월 30일에 편입한 종목 토니몰이었죠. 매수가 64,100원에 목표가 74,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1.40%로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위도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9월 30일에 편입한 종목 옴니시스템입니다. 매수가 3,300원에 목표가 4,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0.15%로 마지막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님의 4개 종목 합산 수익률은요. 네, 16.21%입니다. 우리 두 전문가님들 오늘 좀 견조한 수익률인데요. 힘을 내서 다음 시간에는 좀 평소처럼 더 좋은 수익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포트 수익률 알아봤고요. 오늘도 멋진 종목 기대할게요. 굿럭! 네, 지난주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가 10월 5일에 포트에 담았던 종목인 에이텍TN과 그리고 9월 23일에 담았던 파트론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두 종목 모두 지금 견조한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가볍게 한번 좀 리뷰를 좀 해드리게 되면은 에이텍TN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월요일 정도에서 이제 관심주로 이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죠. 조만간에 이제 삼성페이에 해당이 되는 종목군들이 순매매 차원해 가지고 반격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한국전자인증이라든가 삼성페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초반부터 해서
강하게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분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에이텍 T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통카드 솔루션 이런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특징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이제 17% 정도까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였었죠. 아쉽게도 목표가 달성은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만큼의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보시면은요, 이 종목 자체가 이제 나중에 이제 차후에 지금 기법적으로 팔색조에 해당이 되는 이제 기법입니다. 이동평균선을 이제 활용하는 부분인데 박스권을 설정하셔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은 왼쪽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이 중간 자리가 매수 영역권입니다. 제가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바로 요저였죠.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고 나서 중심 라인대에서 매수 영역권까지 내려왔고 여기에 따라서 거래량 자체가 실리면서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분출이 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초반에 나름대로 이제 초반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좀 지루한 흐름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낙폭이 확대가 되는 좀 아쉬운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장중에 재료적인 부분이 분출이 되었다가 상승폭이 그대로 이제 반납이 되는 앞으로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들이 있죠. 이렇게 고가권에 해당이 되는 종목군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제가 에이즐락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만약에 편입을 들어가셨으면은 매입 단가 대비해서 10% 정도가 만약에 시세가 분출이 되면은 가급적이면 반 정도는 세이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자체가 바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17% 정도라는 놀라운 그 시세가 좀 분출이 되었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좀 윗꼬리가 좀 발생이 되었죠. 일단은 뭐 손절가라든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겠고 여기에 따라서 목표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15,400원입니다. 15,400원. 가급적이면 이 종목 자체가 나름대로 시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오늘 저가가 발생이 되었던 자리가 12,950원이었죠. 그러니까 고기를 종가상에서 조금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강한 상승 탄력이 조금 이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자 파트론이죠. 파트론은 두 번 정도를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있죠. 오늘 거래소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했죠?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무려 9% 정도 가깝게 올라갔었죠. 실적을 조금 이제 까놓고 해보면 반도체 쪽에서 나름대로 이제 주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휴대폰 쪽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가 되었지만은 단가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마진이 그렇게 작년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건 없습니다. 여전히 좀 부정적인 그런 업황을 좀 보이고 있지만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삼성페이에 해당이 되는 그런 차후에서 NFC 모델 칩 있죠. 그런 수요 증가에 따라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스마트폰에 대해서 성수기 시점이에요. 그리고 작년 정도에서 보시면은 이 종목 자체가 어디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었죠? 10월달. 그리고 나서 구름대 돌파, 바닥 탈출 구간이 나오고 나서 바닥 대비해서 100% 정도에 가까운 그런 시세 탄력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있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나같이 탈출 구문이 나왔어요. 오늘 같은 이런 불안한 장세에서 어떻게 됐죠? 나름대로 반격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죠.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가 11,000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 정도까지 시세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죠.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000원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은 한번 전량 다 차익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 따라서 조금 더 보유를 하신 분들 같으면 반 정도는 반드시 세이브를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9,500원 정도 일단은 화면상에서는 제가 최초에 제시해 드렸던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화면상에서 말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으로 9,5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에이텍트인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파트론 지금 목표가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가 11,000원까지 잘 지켜보시다가 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반 정도는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주신 황인재 전문가입니다. 팜스토리와 EQ센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팜스토리 오늘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EQ센 자료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이 되는데 어떤가요, 전문가님? 예, 일단은 뭐 팜스토리부터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목표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1,800원 단기 목표가를 정해드린 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항 구간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1,800원 부근에서는 좀 분할 매도로 좀 수익을 챙겨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이제 그 급등 흐름에서 대응을 하는 방법은 일단은 분할 매도를 가지고 수익을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 오늘 단기간에 거의 한 25%가량.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거의 30%가 넘는 수익이 났다라는 거죠. 그럴 때 뭡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적당히 분할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일단 전략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챙겨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단기 급등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뭐 상한가를 가겠지 아니면 그 다음날 또 오를 거야.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들고 가기에는 오늘 지수 자체도 상당히 안 좋았죠.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전부터 계속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 흐름이 계속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강한 그런 시장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보유하고 싶은 욕구보다는 매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수익금을 일단 챙겨두고 그 다음에 흐름을 봐가지고 다시금 맥점을 잡아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1,800원 일단은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라고 말씀해드렸고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다시금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 또 좋은 흐름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또 매수 맥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고 이 종목에 대한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EQCN 자료죠. 자, 오늘 흐름 보시면은 지금 차트를 제가 좀 접대 한번 설명을 드릴 때 점진적인 이제 우상향 추세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 그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추세 구간대를 깨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주하고 이제 화장품주들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EQCN 자료가 이제 자체 화장품 브랜드 런칭 이슈도 있으면서 중국에서의 어떤 유통사업 진출 관련해가지고도 이슈가 있는,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흐름이 그 단기적으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매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단기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가 원하는 대로 오르지 않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좀 초조해지겠죠. 그러면서 지수가 밀려버리니까 코스닥이 밀려버리니까 어때요? 던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당연히 조정받을 만한 자리에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를 형성을 하고 있지만 요 저항 구간대 여기 보시면은 요 저항 구간대 있죠. 요 저항 구간대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거래량 수급 자체가 받쳐주지 않으니까는 당연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뭡니까? 하락 추세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고 양호한 조정 흐름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매수를 뭐 좀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4,800원 요 구간대를 정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절가 3,000원을 이탈한 상태도 아니고 아직까지 충분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3,300원, 3,200원 요 정도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평단을 낮춰서 오히려 좀 더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아무래도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지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팜스토리 지금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EQCN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을 좀 매수 타이밍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장 전문가들의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DBS 박보정 전문가의 종목부터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을까요? 뭐 월요일 정도에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코스닥에 지금 상장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저는 원래 이제 성향상 약간 좀 저가주라든가 거래대금이 좀 부족한 종목군들은 좀 가지고 나오지 않는 성향의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날 정도에서 이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 이제 코리아 서킷이죠.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재차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주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PCB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이제 스마트폰에 해당이 되는 그 영향이 좀 있겠죠. 그 중에서도요, 이 업종 내에서 좀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 정도의 기준을 조금 보시면요, 성수기 시점입니다. 지금은 부품주는 성수기 시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달 정도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고 1월 달 정도까지 해서 2개월 정도가 파동이 나왔습니다. 부품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달 정도가 앞당기면서 저점에서 바닥 탈출 국면이 나왔어요. 이 바닥 탈출 국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름대라는 게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통해 가지고 현재 상태를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점이 형성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진입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 종목뿐만 아니라 파트론도 보셨죠? 파트론,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서킷도 다수에 해당이 되는 이제 부품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바닥을 탈출,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요쪽 애들 같은 섹터 같은 나름대로 양원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됐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실적 자체가 이 종목은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물론이고 올해 2015년도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실적에다가 포커스를 좀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기술적으로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종목도 작년 정도에서는 11월 달 정도에서 나왔습니다. 11월 달 정도. 거기에서 11월 달 정도에서 다가오는 시점에서 저점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바닥 탈출 국면이에요. 구름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면은 주가 자체가 뭐죠? 일단 돌파가 나오면은 이제 매수 시그널입니다. 돌파가 나오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국면에서 보시면은 요 이제 9월달 중순 정도에서 말 정도로 가는 시점에서 돌파가 나왔었죠. 여기서 테스트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도 괜찮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비중 자체가 서서 이제 좀 높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 고점에 따라서 물량을 서서히 좀 소화가 되고 있고요. 11,000원 정도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자리가 조금 이제 강한 매물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나온 거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을 틈타 가지고 물량을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1차적으로 가능한 수치 12,400원 정도 그대로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유 있게 9,400원 정도, 9,400원 정도 요렇게 일단은 한번 설정을 해보시면 그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포커스를 실적에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11,000원대가 지지선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12,400원까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종목도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종목입니다. IHQ로 이제 인수가 될 뻔하다가 이제 무산이 되면서 다시 SK텔레콤 품으로 돌아간 SK컴즈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SK컴즈가 지금 이제 모바일 플랫폼으로 해가지고 사이메라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인터파크에서 개발한 피취인이라는 그런 시범 서비스를 이제 브라질부터 시작을 좀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가령 이제 자신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가상으로 옷을 입혀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옷도 구매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신사업적인 플랫폼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점차적으로 발을 넓혀 나가고 있는, 마치 제가 봤을 때는 그 IHQ 무산이 되면서 이런 신사업들을 이제 온라인이 아닌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좀 넓혀 나가고 있지 않나. 즉 어떤 시대의 패러다임에 좀 맞게 좀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SK컴즈가 최근에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말씀해드리면
최근에는 이렇게 주가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IHQ 무산이 되면서 다시 SK텔레콤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던 건데 지금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정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단기 시세 차익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고 요 구간대가 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서의 또 매물대가 쌓여있는 중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 번에 돌파하기는 상당히 좀 힘들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 모바일 기반으로 한 모바일을 플랫폼으로 한 그런 어떤 신사업들이 계속적인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준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요 정고점 구간대인 9,000원, 만원 구간대, 요 구간대를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기 조정 이후에 N자형 파동이죠.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매매를 할 때 눌림목, 조정 구간에서의 어떤 단기적인 이런 N자형 파동을 노리는 그런 매매 전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제가 신의 한수 패턴이라고는 언급을 안 해드렸지만 지금 보시면은 신의 한수 패턴 중에서 2구역하고 3구역 딱 요 사이에 지금 있습니다. 요 사이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대에 딱 매수 맥정 구간대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SK컴즈의 그런 흐름들 최근에 또 모바일 관련해가지고 싸이홈이라는 그런 또 플랫폼을 런칭을 하면서 광고 수주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SK컴즈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순항로를 걷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자갈길이 아닌 쉬운 아스팔트 도로를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어떤 주가 수준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돼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지금 볼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기법적으로도 지금 딱 매수 구간대, 매수 맥정 구간대에 딱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대는 접근해볼 만한 그런 구간대고 목표가는 제가 단기적으로는 요 전저점 구간대 있죠? 예, 9,100원. 한 9,000원보다 조금 좀 높게 잡아봤습니다. 9,1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금 요 전저점 21이평선이 좀 깨지는 그런 시점인데 21이평선 7,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손실 구간대는 짧게 가지고 가면서 수익이 났을 때는 좀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니까요. 좀 유심히 좀 지켜봐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호재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SK컴즈 추천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매력적인 구간대에 진입이 돼 있는 상태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DBS 박호정 전문가의 종목 알아봐야겠죠. 어떤 종목 포트에 담을까요, 전문가? 이거는 조금 이제 재료가 있고요. 또 이제 실적을 좀 겸비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아껴뒀다가 나중에 써먹으려 했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아가지고, 아껴두었던 이제 종목을 조금 이제 오픈했는데, 이거는 12월 달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우원개발입니다. 우원개발. 자, 우원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토목공사라든가, 또 철도공사라든가, 항만, 예, 교량, 이런 쪽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건설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자체가 있죠. 다수의 이제 그 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주가 조금 이제 확보가 되고 있는 상태고, 작년 실적 대비해서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있죠.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예, 계속적으로 호조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분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실적보다는 이거에다가 좀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3월달 정도에서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죠. 그때가 바로 AIB라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있죠. 설립을 하는 그런 시점, 그런 시점에서 최대 수위주로 이제 거론이 되었던 시점이죠. 그래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설립이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연말입니다. 12월 달. 그리고 예년, 빠르면은 연말. 그리고 늦으면은 아마 내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12월 달 정도에서 다시 한번 바람머리가 좀 나올 수 있어요. 그 전에. 근데 지금 기술적인 차트 움직임을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 그래서 LBS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애질락주를 한번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시장 상황이 호락호락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목표가 자체는 조금 제가 좀 길게 좀 잡아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10% 정도가 넘어버리게 되면은 반 정도는 차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자체가 이탈이 됐다가 요때가 바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이제 결성이 되었던 부분이죠. 예, 해저 터널 이제 관련된 철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요때가 바로 이제 급등이 나왔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최대
또 대장주 흐름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끼가 있어요.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세가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탈이 됐다가 다시 한번 21선 자체가 다시 한번 2번 정도 이탈하는 상태에서 좀 안착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나 다음 정도에서 다시 한번 21선 자체가 지금 막 안착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서히 자체가 21선 정배화가 돼야 됩니다. 주봉상에서는 21선 자체가 안착이 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튀거나 아니면은 조정 자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가를 얼마 정도로 설정하시면은 4,1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요. 예, 여기에 따라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잡아드리면은 6,000원 정도까지만 한번 이렇게 좀 설정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가 있는 종목이죠. 우원개발 추천 받아봤습니다. 12월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죠.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인 만큼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예. 어떤 종목이에요, 전문가님? 예, 일단 뭐 제 종목을 말하기 앞서가지고 네네. 우원개발 상당히 좀 사고 싶네요. 그렇죠.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들게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 디베스 전문가님이. 말을 들으니까 그냥 내일 당장이라도 좀 사야 되겠다. 네. 달려가서 그런 생각이 딱 드는데요. 예,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이슈가 있으면서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기 재료라기보다는 약간 좀 중장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보는 종목으로 좀 한 종목 중소형주로 가지고 나왔는데, 시노펙스라는 종목입니다. 시노펙스가 사실은 이제 뭐 전자 관련해가지고 IT 관련 이제 부품주로 좀 분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뭐 폭스바겐 관련해가지고 뭐 연비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차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떠오르는 신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매출 부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매출 부분은 전자기기 관련해가지고 IT 쪽이 한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고, 이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수처리 관련해가지고는 거의 뭐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정부의 정책에 의한 어떤 국책과제, 그런 해수 담수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멤브레인 필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이제 시노펙스 주도하에 이제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어떤 수처리 관련해가지고 시노펙스가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분명히 여러분들 빠른 시일 내에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가뭄이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물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금세 경기도라든지 외곽으로 나가면은 올 여름 한때에도 잠깐 그 어려웠을 때가 있었고, 작년 북한이라든지 이런 때는 벌써부터 곡물 현상이라든지 곡물난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뭄 현상이 내년까지도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해수 담수화 기술 관련된 업종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해수 담수화가 뭡니까?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죠. 그런 기술을 시노펙스가 개발 중에 있고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필터 시스템을, 수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본다고 할 때, 분명히 지금 당장은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향후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괜찮은 종목이지만, 괜찮은 흐름에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볼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니까 이 종목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이제 뭐 차트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손절가는 여러분들이 딱 지금 짧게 나와 있어요. 1,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단기 기준입니다. 단기 기준이고, 단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1,500원 정도 손절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약간 좀 저항 구간대, 이 구간대죠. 이 저항 구간대에서 좀 여러분들이 목표가 돌파를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분할 매도 해가지고 수익을 챙겨주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800원 잡아주시고 손절가는 1,500원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5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인 시노펙스 추천을 받아봤는데요. 중장기적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꼭 참고하시고요. 반면에 가격 전략은 단기적인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800원 그리고 손절가 1,500원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 동안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레이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접수되는 종목 토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747님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10,000원에 비중 50%로 흐름이 좀 지겹고 우찌하면 될까요? 전문가님 조언 기다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8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비중을 꽤 높게 잡고 계신 만큼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8월부터 계속되는 횡보 흐름에 많이 지쳐 있으신 우리 9747님을 위해서 지금 바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의견 또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현대상선 차트를 보니까 1년은 기다리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손해를 안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당장이라도 현재 구간대에서 네. 예, 매도를 하라고 얘기하면은 예, 속상하시겠죠? 근데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좀 명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길게 가야 됩니다. 예, 길게 가셔야 돼요. 오랫동안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종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장기 행보 또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었던 종목이에요. 말 한마디 위에서 올라가고 또 말 한마디 위에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또다시 하락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펀더멘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의해서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또는 이제 남북경업주잖아요. 대표적인 남북경업주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잡주 3대 탐해가 있습니다. 인맥주, 백신주, 그다음에 이제 남북경업주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 해당이 되는 종목은 말에 의해서 올라가거나 누가 이제 병에 걸렸을 때, 그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펀더멘털을 기초적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지 모멘텀을 가지고 좀 판단하기 좀 무리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원래 이제 이 구간대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있죠.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상태를 보게 되면은 8,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8,500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 저항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권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이산가족 상봉 그런 관련 이슈를 가지고 나름대로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소리가 없죠? 거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없었죠.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7,700원에서 8,000원입니다. 요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요. 요거는 일단은 다음부터는 매매를 할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7,7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매도 관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완전하게 꺾여서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일단 전량 정리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상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7,7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전략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음 토비스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아직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매수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수익을 보진 못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지금 좋을까요, 토비스? 예, 일단은 10,000원에 매수하셨으면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된 것 같네요. 1, 2주 정도. 이거를 지금 지겹다라고 하시면은 단기 매매를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단기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그런 종목이고 토비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카지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고 이제 LCD 관련해 가지고 이제 디스플레이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실질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얘는 이제 오로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카지노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그때 그런 이슈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지리한 횡보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죠. 왜냐하면 실적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오르려면은 뭡니까? 실적이 받쳐주면서 이슈가 되면 좋겠는데 실적은 오히려 지금 그다지 높지도 않고 지금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루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 매수가 부분에서 얼마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이런 종목으로 지금 수익을 내기보다는 매수가 부근 오면 일단 정리하셔가지고 비중도 50%? 뭐 때문에 50%를 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을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웬만하면 한 종목당 아무리 종목이 좋다라고 해도 한 비중은 30%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드시 분산 투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투자 자금이 아무리 적다라고 해도 그런 습관을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투자 자금이 정말 커졌을 때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고 결국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는 원금 손실을 보는 그런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습관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 종목의 비중을 50% 실었다라는 건 상당히 좀 말도 안 되는 좀 비중을 실으신 거고, 종목이 오를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하고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오를 만한 이유가 단순한 어떤 카지노 관련주 이슈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지금의 어떤 주가 수준이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가 상승하면서 10,000원 돌파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그런 어떤 이슈를 모른 상태에서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지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가 부근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좀 종목 정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 부근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지금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접수 더 받았죠. 썬데이 소즈가 지금 접수가 됐는데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올게요. 네, 7883님이 썬데이 토즈를 접수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16,500원에 비중 25%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 종목 애니팡으로 유명한 게임 업체죠. 3분기 실적 부진 전망으로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9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우리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뭐 기관의 9거래일 연속되는 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전문가님. 네. 지금 보니까 또 하락 추세로 지금 추세가 또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꼼꼼하게 분석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뭐 썬데이 토즈가 이제 국민 게임이죠. 네. 애니팡으로 이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애니팡 1 또 2가 나오는 시점에서 주가 자체가 뭐 작년도 정도 2014년도에서 1월달 정도에서 본격적으로 해서 바닥권 대비해서 수백 프로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저력을 보였던 이제 그 기업이었었죠. 통상 이제 게임즈들 같은 여름 때 또는 이제 겨울, 지금은 이제 10월이죠. 그러면은 11월 달 정도는 넘어가야 됩니다. 11월 달 정도가 넘어가고 12월 달이 정도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겨울을 이제 맞이하는 시점에서 게임사들이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수명 자체가 짧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수명 자체가 이제 끝나요. 거기에 따라서 유일하게 장수 게임이 조금 있죠. 애니팡이 장수 게임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버티기가 좀 힘들겠죠. 또 실적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목표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서 지금 전저점을 이탈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만약에 지금 구간대에서 게임주 같은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경기 자체가 안 좋았을 때는 경기 불황에 해당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구간대에서는 버티시게 되면은 지금 매도를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12,5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12,500원. 예, 거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구간대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25%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6,500원. 솔직히 16,500원에서 살 자리가 아니었어요. 왜? 이 자리가 티는 상당히 중요한 지지가 되어야 될 자리에서 바로 이탈을 하게 되면은 매도를 청산을 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는 매수가까지는 회복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매수가 회복까지는 내년 정도까지 좀 기약이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12,500원 정도 설정을 해보시고 그거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저점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한번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14,000원에서 이제 15,000원 정도 그 정도 구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12월 달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신작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작 효과에 의해 가지고 운이 좋으면 16,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보더라도 매도를 하시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이 나왔을 때 15,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되면은 그때 비중을 축소 내지는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하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썬데이 투즈 지금 매도보다는 어느 정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15,000원 선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참고하셔서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DBS 박호정 전문가와 오늘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무료 방송이 같은 시간에 있죠, 전문가님? 네, 같은 시간에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무료 방송 시간이 9시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국면을 좀 보이고 있죠. 그거 안 좋다 보니까 오늘 이제 종목 상담은 상당히 조금 냉정하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의 이제 컨셉은요, 이제 종목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그래서 우리 이제 아시아경제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면은 들어오셔가지고 국민수당 무료 방송을 통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무기를 통해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왜 제가 종목 상담을 진행하면 그 전까지는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을 계속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진행을 하진 않았어요. 왜? 종목에다가 집중할 수 있는, 종목만 계속적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따라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근데 어저께부터 위험 신호가 발생이 되고 오늘 보셨듯이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내일도 그럴 겁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종목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S 박호정 전문가의 무료 방송 시간에는 종목 상담 위주로 진행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샵 9696 번호로 지금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종목 상담을 많이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조금 진행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샵 9696 번호로 보내주시면 DBS 박호정 전문가의 무료 방송 시간에 상담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신 황인재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게 진행이 되나요? 예, 지금 뭐 보유 종목이 많거나 그러신 분들은 DBS 박호정 전문가의 무료 방송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국민스탁에서 무료 그 종목 상담이 아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지 팜스토리나 제이시언 같은 그런 급등주를 선취매를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전략과 그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시장 흐름에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그런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제가 오늘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종목이 지금 현금 비중이 많아가지고 종목을 사야 되겠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셔가지고 무료 방송을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디로 가야 할지 벌써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에 지금 들어가야 될지 고민이 되신 분들은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샵 9696 번호로 받고 있고요. 주신 창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종목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